여기 뉴스 보면 아이폰 8 때 USB 케이블도 같이 사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써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폰 사면 케이블 안 준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니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15 아이폰 15이 등장합니다. 내일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공개됐어요. 디자인, 렌즈, 기능, 뭐 케이스까지 이게 다 공개됐습니다. 와, 근데 이거 뭐가 바뀐 건가? 그리고 이거 살만한 건가? 기존에 다 아이폰 14 쓰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이거 살만한 건가?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너는 왜 아이폰에 관심이 많냐?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로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뉴진스 뮤직비디오 보시면 이거 아이폰으로 열심히 찍은 거 당연히 아실 텐데, 사실 저희 모카 영상들도 보면 가끔 아이폰으로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지금 10명 전원 내게 아이폰 14 프로 256기가 지급하고 있고요. 요번에 아이폰 15 나오면 이걸로 전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아이폰 매번 보면 혁신은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또 반대로는 역대급 변화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렇게 매번 변화가 있는데 이번 아이폰은 이 카메라에 있어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다양한 변화가 있겠죠. 프로세서 바이오닉 16, 17을 써서 당연히 더 빨라진다, 이거 뭐 당연하고요. 유언칩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위치 정보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아실 필요 없고요. 충전 케이블 뭐 빨라지는 건 뭐 당연하잖아. 이번엔 와이파이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존엔 와이파이 6였잖아요. 와이파이 6E가 돼요. 그러면 와이파이 6인 뭐가 다르냐? 일단 주파수대가 더 넓고요. 그리고 속도도 더 빠르게 작동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와이파이 충분히 빠르잖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애플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죠. 갤럭시 폰으로 촬영을 하고 나면 그걸 컴퓨터에 옮길 때 어떻게 케이블 연결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시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보통 촬영하고 나면 에어드롭으로 보냅니다. 에어드롭으로 보내서 굳이 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폰하고 컴퓨터하고 속도를 점점점 빠르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와이파이 6E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 컴퓨터하고 폰 사이를 2.1기가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엄청 빠른 거지. 그래서 자기가 촬영한 거 컴퓨터로 바로바로 보내서 바로 편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충전 케이블이 바뀌죠. USB-C로 바뀝니다. 와, 드디어 USB 되는구나, 케이블이 이제 좀 통일되고 정말 좋겠다, 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사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USB-C 당연히 써야지. 와이파이 6E 당연히 해야지. 갤럭시는 이전부터 했는데. 프로세서는 매 버전마다 더 빨라지는데 프로세서 빠른 게 뭐? 게임 좀 더 빨리 뜨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어차피 충분히 빠른데? 라고 생각되죠.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카메라가 바뀝니다.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말씀드리면, 아이폰 프로 맥스에 보면요, 잔망경 렌즈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죠. 무려 6배 광학 줌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센서가 커집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센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카메라는 이렇게 소니 A7 같은 카메라, 그리고 FX3 같은 카메라인데요.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들이 렌즈도 한 200만원에, 그러니까 한 700만원 정도 하는 바디예요. 이 카메라들이 대체 왜 비싼가? 그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센서가 크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요 까만 게 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센서는 엄청나게 작은 센서를 썼죠. 그렇다고 센서를 그냥 큰 걸 갖다 딱 붙일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카메라들을 보면 이 센서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렌즈도 똑같이 커져야 됩니다. 렌즈가 커야 센서에 더 큰 이미지 서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렌즈 구경도 점점점 커져야 되고, 이 카메라 전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는 그만큼 큰 센서를 붙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아이폰 14 이제 15가 될 텐데, 그러면 센서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살짝 보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프로 카메라, 이거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죠. 화질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 이게 센서가 1.9분의 1인치입니다. 요번에 진짜 좋아졌다고 하는 게 DJI 액션 4인데 센서가 1.3분의 1인치, 야간에 1.9인치 고프로에 비해서 2배 정도 밝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요즘 소니 카메라들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똑딱인데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요 얘기하는 게 RX100 시리즈라든지 뭐 ZV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인데 1인치급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가까운 사물이면 아웃포커스가 저절로 됩니다. 딱 찍어보면 오, 야, 이게 뭐 작품 사진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카메라, 이런 정도의 센서를 쓰면 정말 좋겠다. 도대체 1인치 센서를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에서 1인치 센서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소니의 IMX989라고 하는 센서의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스마트폰만을 위해서 카메라 센서를 따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일단 배터리 용량도 적게 먹어야 되고 크기도 작아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개발비만 200억 원이 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는데 소니가 절반을 내고 샤오미가 절반을 내서 그래서 2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센서가 이 IMX989 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은 샤오미만 쓸 수 있는 게 이 1인치 센서고, 아이폰에 그러면 1인치 센서 들어갈 수 있느냐? 아이폰은 아직 못 들어오는 거죠. 뭐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되는 거야. 아이폰의 센서는 어느 정도 크기냐? 아이폰 14 프로가 소니 IMX803을 쓰는데요. 이게 센서 크기가 2.8분의 1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 DJI 액션하고 비슷한 사이즈. 그럼에도 DJI 액션보다 조금 더 큰 센서긴 합니다. 그게 요번에 센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IMX903으로 바뀌어요. 903은 무려 1.14분의 1인치입니다. 1.14분의 1인치면 사실상 이건 1인치 가까운 거 아닌가? 거의 1인치죠. 이 정도 크기면 진짜 1인치 똑딱이 카메라들 정말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카메라들의 관짝에 못 박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아, 왜 자꾸 센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냐? 할 수 있는데 센서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화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흔히 카메라를 얘기할 때 렌즈의 밝기만 얘기합니다. 이런 카메라 렌즈는 지금 렌즈 밝기가 2.8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 렌즈는 렌즈 밝기가 1.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렌즈가 이게 더 밝네, 야, 아이폰의 렌즈 밝기가 이 렌즈 밝기보다 더 밝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맞습니까? 틀리죠. 기존의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렌즈 밝기가 1.6이었어요 14로 바뀌면서 이 센서 크기가 커지면서 렌즈 밝기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1.8로. 어차피 1.6이나 1.8이나 거기서 거긴데, 그런데 1.8로 바뀌게 되면서 렌즈 밝기가 정말로 어두워진 거냐? 아닙니다. 더 밝아졌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렌즈의 밝기만 봐서는 안 되고 센서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렌즈 밝기를 어둡게 갈 수밖에 없다. 들어온 빛을 더 넓은 센서에 매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의 밝기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가 커지는 게 그만큼 렌즈의 밝기만 봐서는 안 되고 센서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찍었을 때 사람이 더 예쁘게 나오고 주변이 더 아스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망원 렌즈면서 더 밝은 렌즈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또 렌즈가 추가되죠.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아이폰 15 울트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있었지만 프로맥스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죠.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잔망경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잔망경 렌즈는 초망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망원 렌즈는 어떻게 되느냐? 6배 망원이 되는데 도대체 6배 망원이나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개의 렌즈를 보면요, 굉장히 웃기는 게 0.5, 1, 3이잖아요. 실제로 1과 3을 놓고 보면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디지털 줌을 쓰는데 2배로 넘어갈 때 이제 디지털 줌을 쓴 게 3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럼 3배짜리를 디지털 줌하면 되지 않느냐?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건 거의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근데 2배 렌즈를 2배로 쓰고 6배 줌을 12배로 쓴다면 꽤 쓸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망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딸배 헌터랄까?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신고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6배 줌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삼성 갤럭시 S22 10배 옵티컬 줌이 이미 있어요. 디지털 줌하면 20배, 뭐 40배까지도 충분히 되니까 이게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럼 여기 6배 줌이라는 건 애초에 어떤 용도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원이면서 밝은 렌즈일수록 아웃포커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 거리가 길고 망원이면서 밝은 렌즈일수록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그리고 배경도 더 잘 정리가 돼요. 이게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 이게 일반 렌즈로 찍은 사진, 요건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 일반적으로 사람을 찍었을 때 어떤 게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망원 렌즈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레이싱 모델들 이렇게 촬영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보시면 대포 이런 걸로 찍잖아. 이렇게 찍는 이유가 밝으면서 망원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예쁘게 나오니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그냥 당겨서 몰래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아니 모델인데, 모델이면 그냥 광각으로 가까이서 그냥 대고 찍어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예쁘게 찍기 위해서 망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포 렌즈 보통 어느 정도냐면 200mm 2.8 정도를 가장 많이 쓰시죠. 자, 그러면 70-200이 200mm는 어느 정도냐? 요즘 들어서 35mm를 표준으로 삼잖아요. 35mm를 표준으로 보면 여기에 5.7배 아니면 뭐 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mm 대포 렌즈, 이걸 아이폰에다 우겨 넣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센서 사이즈가 1인치니까 어쨌든 렌즈의 직경이나 렌즈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잔망경 렌즈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폰 프로에서는 길이가 얼마 안 나와서 넣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프로 맥스가 됐을 때는 바디에 공간이 조금 생겨서 이 프로 맥스에 간신히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6배 망원이다, 이 얘기는 예전에 혹시 대포 렌즈로 좀 촬영하셨던 분들, 그 정도 화각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폰에 새롭게 생긴 기능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텐데 이 아이폰에 보면 액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션 기능으로 사진을 찍으면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뛰어다니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돼 있는 이런 액션 카메라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이 폰에서 주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어두워서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액션 모드를 켰습니다. 빛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죠. 시네마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부족합니다 라면서 제대로 안 찍히는 경우가 많죠. 실내에서는 거의 시네마틱이나 액션 모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모두 센서가 작아서 일어난 일인데, 아마도 센서의 크기를 더 키우면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시네마틱이라든지 인물 모드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뭐냐면 요 가장자리를 제대로 따내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센서 같은 경우는 듀얼 레이어 시모스라고 해서 이 포커스를 위한 레이어를 별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각각의 화소가 어떤 점에 포커스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오토 포커스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포커스가 한 번에 딱 맞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시네마틱 이라든지 이렇게 아웃포커스를 하는 경우에 사람 찍었을 때 머리카락 끝부분이 뿌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센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AI를 갖고 잘라내기 때문에 있는 현상인데요. 근데 센서가 각각의 픽셀이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네마틱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이 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게 고프로 12가 그저께 나왔어요. 그저께 나왔는데 액션 기능 요번에 새롭게 추가되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고프로 어떡하나, 센서는 이쪽이 훨씬 크고 액션 기능도 훨씬 잘 될 거고, 야, 아이폰 출시 3일 전에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가 있다? 아니, 나 진짜 출시 시기를 정말 못 잡는 회사. 이번엔 진짜로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이번에 외관에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똑딱똑딱 하는 무음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이 무음 스위치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사실 이 무음 스위치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폰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아이폰만 갑자기 이 스위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안에 있는 동안에도 무음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느낌을 주는 걸로 생각해서 이 무음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폰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메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음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따르릉 따르릉 소리 나는 게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애플은 이렇게 쉽게 해결한 거고요. 요거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아이폰 3부터 아이폰 14까지 이 스위치를 그대로 이어왔던 거죠. 많은 메이커들이 이 스위치를 빼버렸는데도 말이죠.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들지만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좋은 부분,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여기 빠진다고 하네요. 아, 요걸 왜 빼? 이게 있는 게 참 좋은데. 그 대신에 액션 버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액션 버튼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였지? 액션 버튼 당연히 필요하죠. 아이폰에 버튼이 지금 총 3개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튼이 부족합니다.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능,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사진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또 헷갈리죠. 이게 사진 찍어야지 하다 보면 스위치를 눌러서 끄게 됩니다. 아니, 잠깐, 이쪽이었나? 이러면서. 그런 경우 없나? 다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래서 액션 버튼이 나오는 건데요, 미리 설정해 놓고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 길게 누르는 거, 2번 누르는 거, 3번 누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여러 번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이 버튼이라는 게 잘못 눌리면 그럼 가방 안에서 사진 찍히면 어떡해?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눌려서 다른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할 겁니다. 버튼 눌렀을 때 당연히 무음 기능으로 작동될 수 있고요. 눌렀을 때 바로 카메라 켜지는 기능 있겠죠. 손전등을 켜는 기능도 될 겁니다. 돋보기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죠. 이번에 번역 기능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게 원터치로 누르자마자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아마 AI를 이용해서 음성인식 할 거고요. AI의 DB가 엄청나게 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하다 보면 정말 유행하는 장비 있죠. 이런 장비 있는데, 안녕하세요, 당신 참 예쁘네요, 나랑 사귈래요? 오늘부터 1일 아, 요런 거 된다고요. 요런 거 된다고. 시끄러워요, 꺼져 주실래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애플이 제공한다면 얼마나 훌륭할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역기 회사 어떻게 하는 거야? 통역기 회사도 망하는 거야? 여기다 껍데기만 씌워서 이렇게 판다고? 그렇게 되나?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 하나 있습니다. 저는 충전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차량 안에 충전기가 있잖아. 근데 충전은 치2하고 통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치라는 규격은 아시겠지만 기존 충전 규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해서 하는 세계 표준 충전. 그런데 이름이 중국어야.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예요, 기. 기를 이렇게 밀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기라는 이름의 충전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입니다. 기2로 바뀌는 거죠. 약간 좀 왜 우리가 중국 거를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중국이 시장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무선 충전 규격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치2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첫 번째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의 무선 충전기는 기존의 다른 무선 충전기하고 호환이 되죠.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안 됩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존의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내놓고 있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충전이 잘 안 돼요. 속도도 제각각. 별거 아니지만 이 코일이 있는 위치가 다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동차에 놓으면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의 맥세이프를 이용하잖아요.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를 딱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맥세이프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그냥 붙이면 됩니다. 거치를 하면서 충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치2는 이렇게 거치를 하면서 충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 무선 충전 표준이 이런 맥세이프로 바뀐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정확하고 등등등이 좋아지면서 이 맥세이프는 15W가 기본이죠. 치2도 15W가 기본이 됩니다. 기존까지 치는 저속에서는 5W, 고속에서는 15W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맥세이프 형태의 치2로 바뀌면서 15W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마도 무선 충전 시스템 훨씬 더 빠르게 작동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아이폰이 치2를 따라간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애플이 예전 같으면 뭔가 좀 독자적인 쪽으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좀 통일적으로 다들 공통적인 걸 만들려는 쪽으로 변환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노트북에 사용되던 케이블 방식, 애플에서는 썬더볼트라고 해서 인텔과 애플이 짝짝꿍한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썬더볼트 3, 썬더볼트 4로 바뀌게 되면서 이 USB 4.0하고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우수한 끝판왕이 되면 굳이 형태를 다른 형태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번에 바뀌게 되는 애플 아이폰 15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 저도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밤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더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을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날밤 새실 건가요? 아이, 날밤 샐 필요 없어요. 아침에 보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